네, 안녕하세요. 주식환금존 다니엘입니다. 자, 우리 주말인데도 삼성전자 공부하시는 주주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가 주말 동안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포인트가 있어서 이거 월요일 장 시작하자마자 바로 대응하실 수 있게끔 핵심만 총 정리해 드릴 겁니다. 일단 요즘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 연속으로 해서 양봉이 나와줬고요. 어디요? 우리가 이제는 15만 전자까지도 바라보고 있는 순간들이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 영상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지금 다 수익 중이실 겁니다. 근데 제가 항상 늘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이 상승을, 그러니까 올라가는 구간들을, 이 축제를 즐기는 것도 좋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다?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 때 눈 똑바로 뜨고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고점에서요, 제대로 한번 이 대응이죠. 그러니까 매도 타점을 잘 잡지 못하면 이 수익을 반납하는 걸 넘어서 우리가 기회비용까지 놓치면서 고생하는 기간이 길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요, 삼성전자의 상승을 동시에 인정하지만 어떤 거요? 분할로라도 혹은 이 차익 실현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삼성전자 중장기 포트로서 계속해서 가져가시는 이런 분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삼성전자는요,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간다고요? 직선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면서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 대응을 할 수 있는 구간들에서는 대응할 준비를 해놔야 된다. 그래서 어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면 미국장이 어땠죠? 자, 나스닥 지수도요, 흔들렸어요. 좋지는 않았습니다, 흐름이. 그리고 우리 S&P도 마찬가지로 좋지는 않았다. 좋은 흐름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반도체 지수만 어떻죠? 자, 결국에는 음봉이 나오기는 했지만 1% 정도 가량의 상승하는 흐름이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 일단 전 세계 증시, 그리고 또 우리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어서 고점 구간에서 어떠한 이 증시 자체를 들어올릴 수 있을 만한 그런 힘들이 없다라고 보니까 계속해서 이 고점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렇게 증시가 흔들리는 그림이 나와도요, 돈은 결국 이 반도체로 모일 수밖에 없다라는 기조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딱 이겁니다. 삼성전자가 그동안에 이 옵션 만기일 전후로 해서 짧은 시간 조정을 받았던 거, 이 단기 박스권을 만들었던 건 좋은데, 이거 뚫고 올라왔던 거 좋은데, 우리가 단기적인 고점이 그러면 올라가는 구간들 속에서 어떻게 나올 수가 있을지, 이거를 오늘 영상 하나로 해서 딱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신고가라고 작성해 주시면서 우리 삼성전자를 응원하는 진심 어린 댓글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댓글 보면은요, 구독이랑 좋아요 안 눌러주시는 것도 속상한데 댓글까지도 많이 안 달려서 너무 속상합니다. 다들 왜 이거 제가 부탁드리냐,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야 다른 영상, 그러니까 다른 시청자분들에게도, 삼성전자 주주분들에게도 추천 영상으로 뜨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삼성전자 항상 뭐라고 말씀드리죠? 이 업사이드가 다운사이드보다 크게 열려 있다고요. 근데 올라갈 때 그러면 한 번에 힘을 빡 주고 이 에너지를 모아서 웅축시켰던 걸 이 위쪽 구간으로 상승시키는 이 힘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단합력, 음식력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최근에 보게 되면은 개인분들이 이렇게 삼성전자 올라가는 구간들 속에서도 차익 실현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삼성전자 고점이 언젠가 등장할 것이다. 다만 우리는 삼성전자의 기본적인 우상향 추세를 인정하면서 흘러가는 단기 고점에서만 대응을 하자라고 했는데, 명백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월요일날 15만원 딱 찍고 떨어진다? 이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분할 매도 하시면서 가져가시는 것도 좋지만 결국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겠죠. 다만 이 포인트를 더 잘 잡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다들 어떻게요? 이 구독이랑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신고가 남겨주시면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번에 1월 초에 뭐 했었죠? 자사주 매입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바로 이건데 1월 7일 날 자기 주식 취득 결정이라고 해서 몇 주요? 1,800만 주가량, 2조 5천억 가량을 우리 삼성전자가 산 다음에 임직원들한테 스톡옵션으로 뿌리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때 삼성전자가 이제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은 우리는요, 얼마에서 138,900원 8,900원 부근에서 살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우리 어제 보면요, 얼마에서도 샀다? 올라가는 구간들 속에서도 평균적으로 14만원 초입도 물론이거니와 15만원 직전 14만 9천원 구간에서도 실제로 자사주 체결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일단 회사는요, 주가가 고점이라고 판단되면 자사주를 매입하는 걸 미룬다든지 속도를 늦춘다든지 조금만 뒤에 볼까? 이럴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지금 이미 이들이 예고했던 그 13만 8,900원 구간을 훨씬 만원이나 넘겨선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구간들 속에서도 체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 줄로 정리하자면 회사 쪽에서도 이 상승 추세를 인정하고요, 더 올라가기 전에 미리 체결해 놓겠다라고 봐요. 그리고 어제 보시게 되면 수급도 안 보고 지나갈 수 없겠죠. 간만에 또 외국인들이 이 100만 주 가까이 매수를 진행해 줬습니다. 대신에 또 아까운 건 뭐다? 이 기관계에서 매수가
매수세가 조금은 이 앞전보다는 줄어든 것 같기는 해요. 우리 목요일날 420만 주가 들어왔었는데 금요일날에는 금융투자에서 150만 주가량, 그리고 뭐 기타 법인에서 140만 주가량 자 매수가 들어와줬다. 그래도 진짜 반가운 거는요, 여러분들 외국인들입니다. 외국인들이 왜 반갑죠? 일단은 자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해서 자 합이 120만 주, 130만 주 가량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죠. 자 앞전에 나와 있는 이 외국인들이 야 2천만 주 넘게 팔고 나갔는데 이거 가지고 뭘 호들갑이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우리 삼성전자의 주포는 누구라고 항상 말씀드렸죠? 자 외국인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들이요, 자 지금 같은 구간에서 조금씩이라도 계속해서 삼성전자의 이 추세, 상승 추세를 인정하면서 수급이 들어와 주려는 이런 움직임들이 나와줘야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우리 지금 제대로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환율이 아직 안정화가 조금 덜 된 감이 있기 때문에, 이전에 언제죠? 이 외환당국이 구두 개입을 얘기했던 때처럼 자 환율 부분이 안정화가 된다라고 하면요, 다시 한 번 더 우리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폭발적으로 들어와주면서 이 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다. 자 이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미리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월요일장에는요 갭상승까지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언제요? 화요일이랑 수요일이라는 조금 미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옆으로만 이렇게 좀 가는 그림 나올 것 같은데, 그런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투매하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자 1월 19일이 월요일이잖아요. 미국장이 휴장일입니다. 자 미국장이 쉬면은요 외국인 수급이요 그날만큼은 좀 덜 붙으면서 잠깐 조정이 오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예전에 11월에도요 이 추수감사절 전후에도 자 비슷한 패턴이 나왔는데, 이게 조정처럼은 보일 수도 있지만 조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은 이거다. 단기적으로 우리가 월요일은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금요일날 자 윗꼬리가 달린 게 아니라 목요일날 금요일날 해서 자 꽉 찬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월요일도 크지는 않지만 갭상승 스타트 충분히 가능하고, 다만 이 화요일 수요일까지도 흔들릴 수 있어도 자 상승이 멈춘 건 아니기는 해요.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네이버 들어가서 그냥 기사들만 쳐봐도 자 삼성전자 목표가라고만 검색해도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자 상향되는 그림들이 보여요. 막 14만원 잡았다가 18만원으로 올리고, 그리고 진짜 20만 전자도 간다. 이거 국내 보수적인 증권사에서 다 잡은 거예요. 18만원 14만원을. 자 해외는 더 크게 보이고 있죠. 어디요? 여기도 있네. 자 맥쿼리는 보고서 통해서 삼성전자를 37% 높은 24만원으로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삼성전자 자 26년도에 18만원, 20만원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자 앞에서 보셨잖아요. 주가는 절대 직선적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더 그래요. 왜 그렇죠? 이만큼 올라가면 조정받고, 이만큼 올라가면 조정받고, 차익 실현 물량 나오니까. 그리고 나서 이만큼 올라가게 되면 또 조정 나오고. 자 근데 이 부분은 조정도 아니에요, 솔직히. 결과적으로 자 올라가는 그림과 내려가는 그림을 반복하면서 추세가 완성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야 더 간대, 더 간대, 더 간대, 이런 말들만 믿고 고점에서 대응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승장에서 제일 큰 실수는요, 수익이 났는데도 내가 이거 매도 타점을 잘 못 잡아서 차익 실현을 못해서 올라갈 때 분할로라도 팔아둘 걸, 이런 후회를 남기면서 다 뱉은 거예요. 놓은 걸 다 뱉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어떤 이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이것도 말씀드릴 건데, 자 보기 전에 기사 하나 제가 환기시키려는 목적으로 재밌는 거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제 코로나 때도 국장이 자 엄청나게 올라갈 때 생각해 보게 되면은 결국 이거였죠. 자 주변에서 뭐요? 인간 지표. 자 이거는 제가 재밌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건 진지한 게 아니라 잠깐 1분만 재밌는 얘기 할게요. 인간 지표가 나온다라는 얘기를 해요. 자 이게 뭐냐? 주변에서 너도 나도 자 삼성전자 얘기를 합니다. 회사 출근하면은 부장님이 삼성전자에 얼마 넣어서 얼마 먹었다더라 이 얘기 나오고, 그리고 밥 먹으러 식당 가도요 옆에 테이블에 앉아있는 아주머니, 옆집 아주머니, 옆집 아저씨가 자 삼성전자 팔았는데 자 이제 뭐 사지? 아니면 삼성전자 야 지금이라도 살까? 이런 얘기들이 자 여러분들 근처 카페라든지 식당 가게 되면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기사도 나와요. 코스피가 5,000 포인트가 눈앞에 두니까 예금 빼서 주식 투자한다고. 그래서 실제로 예금이 지금 금리가 너무나 낮다 보니까 다들 이 돈 빼가지고 자 국내 주식장에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는 구간들 속에서도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이거 있죠? 이 코스피 지수 포인트 보게 되면은 고객 예탁금이 자 계속해서 올라갈 때 증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탁금이 90조 원전입니다. 그리고 한때 가장 높았을 때는 92조. 자 이때까지도 올라갔었고. 자 근데 항상 여러분들 예전에 우리 삼성전자 생각해 보게 되면 21년도에 10만 전자 얘기를 하다가 이때 어땠어요? 자
삼성전자 역대급 거래량 터져주면서 이 고점권에서 외국인과 누구요? 자, 우리 개인 간의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결국에는 이 하단 구간에서 가져왔던 외국인들의 물량을 우리 개인분들이 받아 가시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구간을 우리가 버텼었습니다. 몇 년 동안이나요. 그래서 이거 제가 지금은 뭐 인간 지표니 뭐니 개인분들이 계속해서 삼성전자를 사는 기조가 보인다. 고점에 대한 신호가 나온다. 이거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지만 조금 심각해졌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런 거는 좀 경계해야 된다. 왜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재밌자라는 취지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거니까 혹시 재미없으셨다면 제가 죄송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재미없으셨어도 그러면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댓글로 재미없어요 써주세요. 그러면 제가 다음부터는 이런 얘기 안 하겠습니다. 죄송하고 혹시 재밌으셨다면 신고가 댓글로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삼성전자로 돌아와서 또 깔끔하게 얘기 말씀드릴게요. 바쁘시니까 핵심만 좋은 뉴스 깔끔하게 정리해드려 볼게요. 외국계 증권사 어디죠? JP모건에서도 목표가를 20만원대까지 상향하면서 매수 의견을 추진했습니다. 리포트에 나왔어요. 그 근거는 메모리의 상승 사이클을 그리고 EPS 추정치 상향 그리고 고점 밸류에이션이 적용됐고 쪽도 보게 되면은 HBM3에서 밀렸지만 이 구간에서 우리 삼성전자가 비중이 늘어날 것이다. 비중 확대에 대한 가능성을 뽑았죠. 그리고 HBM 외에도요. 뭐 D램이라든지 이런 낸드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업이익이 전년비 대비해서 4배까지도 증가할 수 있다라는 이 내용을 JP모건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네요. 뭐냐면 지금이라도 메모리 반도체에 베팅하라. 블룸버그에서 나온 내용이고 중요한 거는 이것만 보면 될 것 같아요. AI발 랠리는 향후 10년에 걸쳐서 진행이 될 거고 이제 2년차 정도에 접어들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AI가 얼마나 메모리 집약적인 산업인지를 시장이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했대요. 그래서 덧붙였던 내용이 뭐냐? 일단 한국, 아시아 관련 기업들이 미국 기업들 대비해서 저평가 구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삼전이랑 하이닉스가 PER이 9.3배와 7배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거죠. 어떤 거 대비해서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소속된 종목 평균이 26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아직도 저평가다라는 논리인데 저도 이거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또 금요일날 마이크론이 8%가량 상승해주면서 어때요? 또 신고가를 갱신해줬죠. 그래서 우리가 월요일날에도 충분히 삼성전자 올라가줄 수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TSMC도 이 사상 최대 실적 발표를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거 같아요. 실적 발표 이후에 82조가량을 설비에 투자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 AI 수요가 진짜 여전하다라는 쪽으로 시장에 이 기대감이 붙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삼성전자라고 해서 못 올라갈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꾸준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삼성전자 추세 자체를 이렇게 우상향으로 인정을 하면서 단기적인 이 고점들에 대한 신호는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분들은 이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삼성이랑 이 LG가 로봇지능 각축전이라고 해서 이 M&A를 가속화한다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 로봇 사업을요 미래 먹거리로 판단한 다음에 이 기존의 기업들을 공격적인 인수합병을 통해서 기술을 가져와 보겠다라는 건데 일단 이게 의미하는 건 이제는 삼성전자가 반도체 기업이었지만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있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서 사업의 방향성을 그러니까 확장시키겠다. 그래서 이 로봇 분야에서도요 새로운 이 매출원이라든지 이런 이익 구조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떠한 기업이 인수합병 대상이 될 수 있지? 이 부분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근데 이거를 사실 힌트가 나왔습니다. 이미 한번. 언제요? 우리 CES 개최됐을 때 있잖아요. 이때 노태문 삼성전자 이제 사장이 이 인터뷰를 했어요. 우리가 이제 뭘 할 거냐? 여기다가 집중을 딱 할 거다. 우리가 인수합병까지 해가면서 기업들을 추가로 가져올 건데 근데 카테고리는 이거예요. 공조, 전장, 메디컬, 로봇이다 라고 미리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여기서 보면요 제 생각인데 공조랑 메디컬은 주식시장에서 각광받기가 조금 어렵다. 수급이 들어오고 주목받고 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얘네가 기본적으로 암만 사업이 커진다라고 해도요 이 매출익 그러니까 이익성이 그렇게 큰 사업들이 아니거든요 솔직히. 근데 반대로 비교적으로 이제 전장이랑 로봇은 요즘 자율주행 관련해서 또 시장에서 굉장히 부각받고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현대차가 지금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여러분들은 이 피지컬 AI 왜 중요한지 아시죠? 전 세계 모든 빅테크 기업들이 로봇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그러면 결국 삼성전자도 전장이랑 로봇을 가져가겠구나 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걸 생각해보면 좋습니다. 전장이랑 로봇 중에 뭐가 좋을까? 근데 공통적으로 겹치는 거면 더 좋다.
사실 우리가 이런 애들만 좀 잘 잡아 놓으면 삼성전자는 사실 중장기 포트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제2의 원익홀딩스 이런 애들을 가져가 보는 게 마냥 헛된 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말씀드리는 이 전장이랑 로봇 가져온 종목 같은 경우에도 수익률은 10배거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이거 근거 없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씀 안 드려요. 이런 주식의 모든 요소들 있죠. 차트랑 수급, 재료 이런 것들을 판단해 봤을 때 갈 수 있는 여지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리고, 내용 한번 들어보시고 괜찮다라고 판단되시면 소액 정도는 한번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선물로 준비한 종목이 뭐냐면 바로 삼성전자 인수합병 종목입니다. 자,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재료는 인수합병이에요. 최근에 삼성전자가 M&A 팀까지 만들면서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이건 이미 시작이 됐죠. 그래서 앞전에는 아시는 것처럼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인수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거 왜 그런 줄 아시나요? 항상 삼성전자가 주가가 올랐을 때 특징이 반도체 사이클이 왔을 때예요. 하지만 이 사이클이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코로나 때도 생각해 보게 되면 주가가 이렇게 10만 원을 보고서 가다가 1년 만에 이렇게 주가가 반토막이 나는 이런 상황이 생겼을까요? 그래서 이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찾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주력이 반도체다 보니까 사이클이 끝나게 되면 매출도 떨어지고요. 주가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방어하려면 앞으로는 미래 먹거리를 찾아야 된다라는 판단이 선 거죠. 그래서 일단 추진한 게 로봇 사업으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를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추진한 게 전장 사업까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이 삼성전자가 주력하는 미래 먹거리는 뭐다? 자, 이 CES에서 얘기가 미리 나왔듯이 전장이랑 로봇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전장이랑 로봇을,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이 공통적으로 이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요. 자, 어떻게요? 다음에 1월이든 2월이든 이 삼성전자의 인수합병 리스트에서 당당하게 기업 이름을 올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전장 사업에도 필요하고 로봇 사업에도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자, 정답은 라이다예요. 라이다가 뭐냐? 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로봇과 이 자동차에서 사람의 눈의 역할을 하는 그런 부품으로만 알고 계실 건데, 정확히는 어떤 거냐? 거리를 측정하고요, 물체를 3D화해서 위치와 형태를 파악하는 부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레인보우 로보틱스도요, 로봇의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이다 보니까 부품을 하나하나 자체 생산하지를 않아요. 납품받고 조립하는 형태 진행이 될 거고, 그리고 자율주행 ADAS 사업도 마찬가지죠. 부품을 하나하나 생산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필요한 부품들 있죠. 필요한 부품을 위탁해서 조립하는 방식이에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미 삼성전자에 납품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 사업과 전장 사업을 인수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이 기업이요. 어떤 대상이요? 인수합병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종목은 이미 삼성전자에 납품을 진행하고 있으면서 삼성전자 출신의 사내이사가 재직 중이면서 지분까지도 살펴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3대 주주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 레인보우 로보틱스도요, 지분 투자로 시작했지만 결국 대주주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 삼성전자에 필요한 부품, 로봇과 전장에 이미 납품을 하는 회사다 보니까 전장 사업에도 필요하고 로봇 사업에도 필요한 이 기업이요, 추후에는 인수합병 대상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최근에 CES에서 엔비디아 CEO인 젠슨 왕이요, 이런 발언을 했죠. 전기차보다는 자율주행이 미래 먹거리입니다 라는 발언을 하면서 최근에 시장 상황에서 자율주행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진짜 냄새를 맡은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요, 이번 인수합병 종목으로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전형적인 수급주들의 특징이에요. 얘네들이 근거 없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수급이 엄청나게 들어오면서 삼성전자가 인수했다라는 종목 바로 뭐였죠? 우리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바닥 17,500원에서 53만 1,000원까지 무려 25배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25배까지는 아니어도요, 러프하게 한 10배까지만은 노려보자라는 거죠. 왜요? 인수합병이 늦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눈독 들이고 있는 미래 산업 중에 하나이면서 삼성전자의 부족한 부분을 납품하면서 메꿔주고 있기 때문에 이 가치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요, 이미 돈 냄새를 맡고 진짜 어마무시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2026년에 큰 돈을 사시는 게 아니어도 딱 300만 원 중에서 여윳돈이 있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10배 잡으면 얼마죠? 3천만 원입니다. 자, 이거 꼭 한 번씩들 받아가셔서 포트에 구성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자, 그러면 공유 받으시는 방법 설명해 드려야겠죠? 화면 상단에 개인 번호 올려드렸습니다. 010-9630-2563번이고요. 자, 이쪽으로 뭐라 보내주시면 되냐? 삼성입니다.
삼성이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이 황금손이 준비한 2026년 아니면 여러분들 인생에서 최초로 이 10배거를 달성할 수도 있는 이 인번 삼성전자 이 후보 종목 바로 공유를 드리도록 할 거니까 뭐라고요?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로 신고가 달아주신 다음에 자 삼성입니다. 자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 다시 삼성전자로 돌아가서 이 앞부분에서 봤던 이 뉴스 기사 내용이 있었죠. 이렇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계속해서 이 고점에 대한 이 신호를 포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냐, 사실 주식에서 우리가 단 하나 절대로 속일 수 없는 지표가 있어요. 거래량이죠. 거래량은요 돈이 들어오고 나간 흔적이에요. 우리가 2021년도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 자 이때 기억나세요? 삼성전자가 바닥권에서부터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왔을 때 급등하고 난 다음에 96,400원 10만원을 딱 바라보고 있을 때 고점 찍고 주가가 계속해서 밀렸었습니다. 근데 이때도 뭐가 터졌냐? 역대급 거래량이 고점에서 터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은 또 어때요? 지금 여기서 봤던 거래량이 11월에도 한번 터졌습니다. 앞전에도 봤어요. 똑같은 비슷한 거래량이 2번 연속 터지니까 바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급증하면서 장기간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던 겁니다. 근데 이런 비슷한 거래량들이 계속해서 이 고점 부근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삼성전자가 이 바닥권에서 올라왔을 때 있죠? 이때 터졌던 거래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15만원 근처까지도 올라와 주면서 거의 3배에 달하는 이 폭등세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렇게 높은 자리에서 거래량이 연거푸 나오게 되면은 어떤 가능성이 생기냐? 우리가 이전에 봤던 21년도에 이 외국인들의 수급이요. 바닥권에서 모아왔던 물량을 가장 높은 고점 구간에서 던지려고 하는 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쩔 수 없이 주가를 잡아주던 이런 힘들이 빠지고 그 뒤에는 이 조정이 깊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 개인분들의 수급도 봐야 됩니다. 지금요 올라오는 구간들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 개인분들과 이 외국인들의 손바뀜이 있었습니다. 이 14만원대 밑에서 13만원 중반 후반 구간대에서 개인분들이 어마무시한 엄청난 물량을 쓸어 담았고요. 그 물량이 대략적으로 한 3조가량 된다 이런 기사들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얼마요? 거의 2조 가까이 역대급 비투 물량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기사로도 한 번씩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한 가지 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승이 끝났다, 우상향을 못한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한 번씩 크게 단기 고점이 형성될 수가 있는 이런 요건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이 외국인들의 흐름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작년에 7월 달서부터 그 이전서부터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삼성전자를 매집을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던 이력이 있는데 우리가 11월 초에 있죠. 11월 초에 외국인들이 물량을 싹 던지니까 조정이 들어왔었어요. 그때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또 영상에서 했다 이런 식으로만 말하면 못 믿으실 분이 계실까봐 제가 이 단체 문자 보여드리는 거 가져왔습니다. 자 이걸로 한번 이 고점 구간에서 단체 문자 드렸던 내용 잠깐 볼게요. 자 날짜랑 가격대 이것만 잠깐 볼게요. 자 우리가 11월 3일날 삼성전자가 장 막판에 선물 옵션 합성 지표 있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이때 단기 조정 흐름으로 저전환이 됐다. 그래서 내일 당장 장 초반에 20% 정도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매도 타점 11만원 부근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에 실제로 보시게 되면은 주가가 외국인들이 매도세가 계속해서 급증하니까 조정이 장기간 나왔던 겁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눌리는 구간들 속에서 매수 타점을 한 번씩 잘 잡아가야 된다고요. 11월 7일 날도 삼성전자 97,000원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11월 25일에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 번 더 안내 드리고 나서 계속해서 끌고 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혹시나 영상이 지금 진행 중인데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왼쪽에 보여드렸던 단체 문자처럼 이거 받아보고 싶다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시면 지금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로 신고가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뭐라고요? 삼성이라고 보내주시면 이 황금손 이 관점이 좀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왼쪽에 있는 것처럼 보여드렸던 것처럼 단체 문자 통해서 넣어드릴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거 번호 공개를 해드렸다라고 해서 전화는 좀 하지 말아주시고 근데 시간 상관없이 문자는 넣어주셔도 됩니다. 문자는 OK인데 전화는 NOK예요. 어쨌든 이거 필요하신 분들은 한 번씩 받아가 보셔서 대응하시는데 써먹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저는요 이 단기 고점 시그널을 일단 1월 29일 전후로 해서 좀 집중해서 볼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가 사실 이거잖아요. 이거 4분기 경영실적 발표 잠정실적 발표가 이미 나오기는 했지만 이번 기업 설명회 이후로 해서 전후로 해서 단기 고점 생기면서 IR 이후에 변동성 생기면서 조정이 나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있습니다. 실제로 10월 30일에도 있었고요. 그 뒤에 11월 3일날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단기 고점이 형성된 다음에요. 하락하는 구간들이 이어졌었죠.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대략적인 원칙, 대원칙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29일 전후로 해서 이 고점에서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비중의 30% 정도는 차익 실현하실 필요 있을 거다라고 봅니다. 이걸 왜 하느냐? 제가 여러분들 수익을 줄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조정이 나왔을 때 방금 보여드렸던 이 문자처럼 저점에서 잡아가실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미리 만들어 놓자라는 거예요. 그만큼 현금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우리 삼성전자 이거 실시간으로 대응 받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혼자서 잘하셔서 혼자서 매매하시고 혼자 대응 가능하시다라고 하면 그게 제일 베스트고요. 만약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내가 조금 대응하기가 어렵다, 타점 잡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전부 다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9630-2563번으로 삼성이라고 남겨주시면 받아가 주실 수 있도록 보내드릴 거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영상 가운데 말씀드렸던 우리 인수합병 종목 있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받으셔야 됩니다. 왜요? 이 관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받아보신 다음에 솔직히 그냥 이대로 안 해, 그냥 나 알아서 할래 하셔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인수합병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받아보신 다음에 판단하고 나셔서 그 뒤에 포트에 구성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삼성이라고 남겨주시면서 오늘 영상 진짜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더 좋은 영상과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